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원소이자 중성자를 갖지 않은 유일한 원소. 물질 중에서 가장 가볍고 무색무취하며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 원자 주기율표 1번에 자리 잡은 H, 수소입니다. 1972년과 1973년에 발사된 우주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 탐사선에는 인류의 메시지를 담은 금속판이 장착됐는데 왼쪽 상단에 그려진 문양이 바로 수소 원자의 초미세 천이 개념도입니다.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수소 원자의 궤도와 전자파, 파장 등이 담겨 있는데요. 외계에 전하는 메시지에도 의미를 넣어 담을 만큼 예전부터 수소는 인류의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이 되고 강력한 전기 에너지로 모습을 바꿉니다. 인류를 위한 소중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인류는 이제 이 수소를 지구의 존속을 위한 궁극의 청정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Wasserstoff hat ein breites Anwendungsspektrum. Wir nennen es multivalenter Energieträger. Also er kann mehr als nur eine Anwendung bedienen. Der Vorteil, den das bringt, ist, dass kein CO2 dabei frei wird. CO2 frei werden, also klimaneutral werden. 인류가 석탄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는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급작스런 이상기온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더 이상 북극곰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Ich denke, wir sind uns alle bewusst, dass wir mit CO2-Emissionen nichts Gutes tun für die Umwelt. Wir sehen die Auswirkungen heute schon. Viele Klimakatastrophen weltweit, viele lokale Extreme, die wir sehen in Wetterphänomenen. 울산시 장생포 항구에 떠있는 수많은 선박들. 뿌연 매연을 쉴 새 없이 내뿜습니다. 모두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인데요. 선박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도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원이 되게 좀 지저분한, 더티한 퓨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수소나 암모니아로 또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화석 연료는 결국은 CO2를 계속 내니까 얘를 대체할 만한 어떤 연료가 필요한 거죠, 연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푸른 바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장생포항 부두에 대형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칸에는 푸른색의 선박이 실려 있는데요. 12m 길이의 선박이 줄에 묶인 채 바다로 옮겨집니다. 실증을 성공으로 마친 수소 선박이 2년 만에 다시 바다에 띄워지는 순간입니다. 길게 쭉 뻗은 선박이 천천히 수면 위를 가릅니다. 바다와 하늘의 푸른색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시끄러운 엔진 소음이 없고 대기 중으로 희뿌연 매연 대신 깨끗한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본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 탱크는 총 8개로 설치되어 있고 지금 상부에 4개, 하부에 4개 해서 수소는 약 50리터로 지금 용기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수소 8개의 탱크로 선박은 약 6시간 동안 운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선박 두 척이 주위를 맴도는데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 탐색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인데요. 바다 위에서 아주 특별한 경기가 마련됐습니다. 바다 위의 구급차로 불리는 해양경찰의 구조선과 위기의 바다를 구해낼 수소선박이 벌이는 사상 첫 속도 대결. 시작 신호와 함께 쏜살같이 치고 나가는 해경 구조선. 뒤따르던 수소선박은 높은 물결에 휘청거리기까지 하는데요. 구조선이 결승점에 다다르는 동안 수소선박은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도는 모습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해경 구조선의 압승. 겨우 230마력의 수소선박과 무려 900마력에 달하는 구조선의 세기의 대결. 일찌감치 예견된 결과였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소선박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대결이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좀 많이 규제를 계속 나아가고 있고, 미래에는 아예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선박은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운항도 못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바다 위에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매연에 내뿜지 않는 착한 선박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은 고래처럼 생긴 거대한 물체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빠르게 파도를 가르면서 전진합니다. 바다 밑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는 잠수함. 이 잠수함에는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이 장착됐습니다. 강력한 에너지인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수중 작전 시간이 대폭 늘었는데요. 수소는 이미 수면 위와 수면 아래, 그리고 하늘에서도 유용한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형 모빌리티, 가령 기차라든가 선박 또는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디젤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디젤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문제가 있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만큼 충분한 출력을 내면서도 저장하기 용이한 게 바로 수소다 보니까 디젤에 적용되는 분야들이 대부분 수소 쪽으로, 대형 모빌리티 수소 쪽으로 현재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탄소 배출이 없는 비행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날렵한 비행체가 푸른 상공을 부드럽게 날고 있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를 장착해 이산화탄소와 질소 산화물, 소음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100% 무배출 비행입니다. 정말 항공유 대신 수소를 연료로 쓰는 비행기가 개발됐을지. 제작진은 화면에 등장했던 독일의 비행기 개발 업체를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봤던 4인승 프로펠러 수소 비행기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조만간 세계 최초로 상업 운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a, das, was Sie hier sehen, ist voraussichtlich eins der ersten oder das erste zugelassene Wasserstoffflugzeug weltweit. Es handelt sich um ein elektrisches Flugzeug mit 2 Elektromotoren.
auf den Tragflächen und einer Brennstoffzelle in der Flugzeugnase. Das heißt, es wird Wasserstoff als Energieträger mitgenommen, der wird in elektrische Energie umgewandelt und das treibt das Flugzeug dann an. 최대 순항 속도는 시속 300km. 항속거리는 1000km에 이릅니다. 2톤이 넘는 무게지만 5000m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어 가솔린 엔진 성능에 버금갑니다. 원동력은 수소연료 전지. 전기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Die Batterie hat eine viel zu geringe Energiedichte. Im Auto ist das nicht so schlimm, da tragen das die Räder. Beim Fliegen muss man steigen, man muss die Masse nach oben bringen und da zählt jedes Kilogramm. Und wir erreichen mit Wasserstoff eine ca. 20-fach höhere Energiedichte als mit einer Batterie und erreichen dementsprechend viel höhere Reichweiten als batterieelektrische Flieger. 초창기엔 섬투어나 화물 배송 같은 단거리 비행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민간 항공 등 비행 거리를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가 하늘에서 뿌리는 탄소 배출량이 심각한 상황. 비행기를 타고 1km를 이동했을 때 배출하는 탄소량은 자동차의 2배, 기차의 20배로 이동수단 중에서는 가장 높기 때문에 친환경 항공기 도입이 시급합니다. 수소는 사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수소라는 단어를 접했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합니다. 우주의 구성물질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라고 돼 있나요? 수소가 엄청 많아요. 지구상에도 많이 있지만 지구 밖에도 수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나요? 우리가 지구상의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산소보다 수소가 수십 배 더 많은 거죠. 먼 거리를 달릴 수 있고 기체를 배우는 시간. 아이들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질소와 함께 수소를 청정한 존재라고 배웁니다. 눈으로는 보기 힘든 수소를 확인하기 위해 이 학교 과학실에서 작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물을 담은 비커에 구연산 2스푼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조각을 시험관에 넣습니다. 시험관에 구연산 녹인 물을 넣고 입구를 막아주는데요. 잠시 뒤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체 상태의 수소인데요. 불씨를 가져다 대는 순간 수소가 연소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니 시험관 안에 빨간 불기둥이 생겼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물과 구연산, 마그네슘의 결합. 이렇게 간단한 화학 반응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수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석유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케미칼, 화학적 제품을 만드는 게 석유화학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탄소가 메인이고 옆에 수소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탄소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케미칼들을 만들어내는 가운데서 수소를 빼내다 보니까 나오는 게 부생수소예요. 수소와 석유화학 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의 공정에서 수소가 생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석유를 정제할 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프로페인. 이 프로페인을 분해하면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 원료인 프로필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필연적으로 수소가 발생합니다. 일부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 공정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수소입니다. 신맛을 가진 무색의 액체 초산. 제작진은 초산을 만드는 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류와 산소를 반응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소가 발생합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기는 부생수소입니다. 오일과 산소를 이용해서 부분산화 공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부분산화 공정 반응을 통해서 CO와 수소가 생산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있는 PSA에서 수소를 99.999%까지 정제해서 외부로 판매합니다. 1시간에 2.6톤의 수소가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커다란 탱크 안에서 높은 순도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고순도로 재탄생한 수소는 인근 화학업체에 판매되는데요.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소.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력 상품 외적인 부분에서 큰 수익원이 되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초산을 만들기 위해서 CO가 필요하고요. CO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소가 생산됩니다. 당사에서 수소를 필요로 하는 공정이 없기 때문에 수소는 저장 외부로 판매됩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석유화학 공장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기업. 이 회사 마당에는 주황색의 수소 탱크들이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 전 세계가 여러 가스 용기들을 구분하기 위해 색상을 정해뒀는데 수소는 주황색입니다. 산업단지 내 여러 기업들이 생산한 수소가 이곳으로 모입니다. 빈 탱크를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도착하자 작업자가 밸브를 열고 수소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대형 트레일러들은 쉴 새 없이 수소 탱크를 실어 나릅니다. 트레일러는 전국 단위의 소량을 쓸 수 있도록 운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튜브 트레일러용으로 나가는 물량도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수소 탱크를 가득 실은 트레일러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도착한 곳은 시내버스 차고지 안에 마련된 복합 수소 충전소입니다. 언제든 수소버스의 연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이 공급됩니다. 빈 튜브는 다시 수소를 채우기 위해 트레일러에 실리는데요. 수소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울산뿐만 아니라 국내 어디든 트레일러가 출동합니다. 튜브 트레일러보다 더 많은 양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운송수단은 배관입니다. 이 기업이 보유 중인 배관의 길이는 60km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데요. 35년 전부터 수소 전용 배관을 깔기 시작해 이제 울산에서는 수소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배관망은 대량 수소가스를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60여 킬로미터의 배관망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자산으로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설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아래에는 수소 배관망이 깔려 있는데요. 수소 선박과 수소 차량 충전소, 수소 트램과 수소 공동주택에 이어 수소 전기차 생산기지로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고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열차들이 오가는 태화강역. 수소배관은 울산의 관문인 태화강역으로도 연결되는데요. 2029년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울산 도심을 달리게 될 수소 트램의 충전을 위해서입니다. 벌써 제작을 마친 수소 트램. 객차는 폭 2.65m, 높이 4m 규모의 5량으로 전체 길이는 35m에 달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폐선 부지를 오가면서 성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00km 이상 이제 주행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 연속 주행 시험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하고 연료전지 그 전력 분배를 어떻게 해야지 최적의 이제 운행 패턴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시험들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직접 수소 트램을 시승했는데요. 최대 245명까지 태울 수 있는 수소 트램은 최대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실은 화물열차의 무게를 수십 년 동안 꿋꿋하게 버티다 수명을 다한 낡을 대로 낡은 선로에서 주행을 하는데도 덜컹거림은 거의 없었습니다. 화물선 운행하지 않는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했음에도 약간의 좀 충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트램 전용 선로를 운행하게 되면 승차감이나 또 이런 충격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야가 확 트인 넓은 유리창으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고 실내 공간은 일반 열차보다 넓고 쾌적하게 제작됐습니다. 그 엄청 저희가 크게 해놔가지고 개방감이 되게 좋죠. 시야도 되게 좋고. 여기에 날씨 정보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대형 안내 화면까지 갖췄습니다. 수소 트램은 편안한 출퇴근과 장거리 이동의 부담을 덜어줄 최적의 교통수단이 되는데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수소 트램을 달리게 만드는 핵심 비밀은 트램의 지붕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탱크에 주입된 수소가 연료전지로 공급되고 이 연료전지가 수소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전기에너지는 전력 변환 장치인 인버터로 전달되고 인버터는 견인 전동기를 구동시키며 수소 트램을 달릴 수 있게 합니다. 수소가 만들어낸 강력한 전기 덕분에 무거운 트램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반 지하철이나 이제 그런 차종들은 승객이 탑승하는 높이가 이렇게 높습니다. 한 1,100 정도 높은데 요거는 이제 저 탑승 높이가 350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기기들이 전부 다 옥상에 있습니다. 수소 트램은 달리는 도시의 공기청정기 역할도 맡게 됩니다. 수소 트램을 1시간 운행할 경우 100kg이 넘는 청정한 공기가 생성되는데요. 10편을 운행할 경우 무려 23,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를 연료로 쓰는 모빌리티들은 어떻게 해서 매연 대신 투명한 물을 배출할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소 탱크와 배터리, 수소 연료 전지와 전기 모터, 전력 변환 장치인 인버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차량 전면에서 들어온 공기 중의 산소가 이 장치들을 거치면서 깨끗한 물로 변합니다. 이 마법을 부리는 핵심 장치는 바로 연료전지 스택. 음극으로는 수소가, 양극으로는 산소가 통과합니다. 연료전지 스택 한가운데는 촉매제로 둘러싸인 고분자 전해질막이 있는데요. 전해질막을 통과한 수소가 산소와 만나면서 전기를 일으키고 H2O인 물을 배출하는 원리입니다. 연료전지 스택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에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사실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결합물인데요. 근데 재밌게도 수소와 산소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가 서로 결합해서 물로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에너지가 많습니다. 이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와 수소를 강제로 결합을 시키면 여기서 열과 전기의 형태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뽑아쓸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2023년 9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세계 수소 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트럭과 이동이 가능한 수소 충전소,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게차와 미래 하늘 운송수단인 도심 교통항공까지 첨단 수소 모빌리티와 함께 수소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이번 행사의 큰 의미라고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 선도국가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18개국 303개 기업이 참가하는 거 보면은 세계 최대의 규모의 수소 전시회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에 필요한 전기와 원료 모두 수소로 전환해서 탄소 중립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기업들도 있습니다. 저희 공정에 필요한 전기를 청정 전기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수소 자체도 저희 공정에서 필요한 부원료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 사업을 저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2050년에는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생산 메탈이 신재생 에너지,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그린 메탈로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술, 안전하게 운송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 산업 전주기 육성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100%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수소 발전입니다. 수소 발전은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이고요. 저희는 2027년까지 100% 수소 발전을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행사장. 줄에 묶인 채 공중에 떠 있는 수십 개의 풍선들이 갑자기 터지며 불길에 휩싸입니다. 집에서 아이가 가지고 놀던 풍선으로 순간 엄청난 불꽃을 일으키며 폭발합니다. 헬륨가스 대신 가격이 싼 수소가스를 주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수소 무섭죠. 불이 붙으면 폭발 위험도 있고, 그래서 무서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운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현재 기술은 수소를 압축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수소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수소를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저장 용기, 탱크입니다. 다행히 수소 저장 용기의 강도는 수심 15km 깊이까지, 내구성은 하루에 한 번씩 12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정도로 높은 안전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수소를 직접 연소하는 엔진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수소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그런 직접 연소 방식들 모두 다 고압 수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특성하고 또 가벼워야 되겠죠. 경제적인 특성 때문에 가벼워야 되는 그런 두 가지를 모두 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울산시 북구의 산중턱에 지어진 한 건물. 이곳은 우리나라 첫 번째 수소 전기차 검사 센터입니다. 직원들이 차량을 들어 올린 뒤 꼼꼼하게 들여다보는데요. 수소차 한 대를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수소차의 핵심인 내압 용기와 전지 스택의 이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에는 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열 감지기까지 동원됩니다. 내압 용기 검사는 그 탱크가 뭐 튼튼한가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기본이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모두 하나가 다 있다 이러면은 계속 반복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검사를 하고요. 수소차에 장착된 내압 용기는 대기의 690배나 높은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건데요. 두꺼운 철판이 아니라 고강도의 탄소 섬유를 여러 겹으로 촘촘하게 감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은 적습니다. 워낙 고압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쇠로 된 게 아니고 카본으로 되어서 실제로 사고 난 영상들을 보면은 그를 억지로 깨면은 실타래 같이 벗겨지면서 가스만 노출되고 그 시간에는 불이 붙지도 않아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한복판. 서울시청 부지에 수소 충전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현재 충분한 양의 수소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충전소가 서울 도심에 있다 보니 각종 규제들 때문에 수소 탱크를 실은 트레일러는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당신들은 한강을 통과해라. 그 다음에 또 4대문 안에는 또 4대문 안대로 또 다른 또 규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0시 반쯤에 트레일러가 들어와서 한 40분 작업을 하고 하루 충전 가능 차량 대수는 25대 정도. 충전하려면 예약이 필수입니다. 충전 예약 앱을 살펴봤더니 벌써 2주치는 마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이 좀 불편할 때는 만차가 됐을 때요. 서소문은 좀 작거든요. 사이즈가 작아서 저희 인원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좀 불편하고요. 예약제에서. 한강이 보이는 강변북로 위를 달리는 대형 트럭. 우리나라 첫 수소전기 청소차입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수소 충전소. 쓰레기를 싣고 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들러야만 하는데요. 충전소가 마땅치 않아서 버스들이 충전하는 곳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큰 차는 저희가 운행하는 노선에 있으면은 충전하기가 수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충전소를 일일이 찾아갖고 충전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충전소를 가도 큰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입구가 좁다든지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충전하는 게 가장 큰 애로점 같습니다. 빡빡한 규제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 10곳을 보유한
울산 지역 택시 기사들마저 수시로 느끼는 고충입니다. 충전소가 많이 있지만 타 지역보다 많이 있지만은 일찍 문을 닫는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뭐 충전기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충전이 바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수소차의 가격 경쟁력이 아직까지 낮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차라는 입장에서는 수소차가 전기차를 얼마나 바꿔줄 것인가, 아니면 대규모 전력에서는 얼마나 바꿔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은 아직 비싸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친환경차 경쟁에서 전기차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쇼 CES 2023. 가장 시선을 사로잡은 건 최첨단 장치들을 장착한 모빌리티. BMW와 벤츠, 볼보, 폭스바겐 등 해외 유명 완성차 기업들이 최신 IT 기술이 접목된 전기차들을 선보였습니다. I'm fascinated by where things are headed, and I love seeing what the future holds. And this is a great place to do it because, you know, the technology that is driving all these cars and all these AI systems is also coming into our phones, into our houses, and even in my business, we do a lot of work with LiDAR. CES 2023은 마치 오토쇼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전보다 한층 진화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들, 최첨단 센서와 인공지능의 탑재.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기술력의 총집합체가 되고 있습니다. So obviously the systems that we see today are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that help the driver and assist the driver throughout the drive with lane keeping and in the longitudinal and latitudinal way. But in the future, it will obviously be higher levels up to level 3 and level 4 where the car takes over from the driver. 전기차의 진화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덩달아 수요도 가파르게 늘었는데요. 그렇지만 무겁고 부피가 큰 배터리, 긴 충전 시간 때문에 대형 모빌리티에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연간 20만 대의 내연차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독일의 BMW 라이프치히 공장. 20년 전 배관이 얽혀있는 화학단지 위에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4개의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공장을 감싸고 있는데요. 공장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장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은 사람 대신 로봇이 무거운 부품을 조립하는 혁신적인 스마트 공장으로도 유명한데요. 하나의 라인에서 2개의 차종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홀류 생산 시스템 덕분인데요. 인공지능으로도 컨베이어 라인의 결함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 건 공장 안을 쉴 새 없이 누비는 무인 로봇. 주위 환경을 인식해 정해진 경로를 스스로 돌아다니는데 가끔 한 곳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 봤더니 수소 충전소 앞.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지게차였습니다.
Ja, mit Wasserstoff geht das Tanken sehr, sehr schnell. Wir haben hier unterschiedliche Fahrzeuge. Die kleinen Fahrzeuge brauchen um 1 Minute, die größeren Fahrzeuge maximal 3 Minuten. Wir sagen so über den Daumen, eine komplette Schicht können wir mit einer Tankladung fahren. Eine Schicht sind ca. 8 bis 9 Stunden, das variiert. Aber wichtig ist, wir fahren ja auch nie nur in Einschichtbetrieb, wir fahren ja auch 2 Schichten und demnächst auch 3 Schichten, also rund um die Uhr. 한 번 충전에 8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수소지게차. 수소지게차의 매력에 빠진 BMW는 100대에서 500대로 대폭 늘렸습니다. 자주 배터리를 교체해야 했던 전기지게차에 비해 효율성이 극대화됐다고 말합니다. Der ist auf der anderen Seite der Halle. Das heißt, wir müssen mit dem Fahrzeug hinfahren, wir müssen die Batterie wechseln, wir brauchen dazu einen Kran, wir brauchen einen Kranführer, wir bauen die neue Batterie ein und müssen wieder hierher zurückfahren. Und in dieser Zeit muss aber jemand anders genau den gleichen Prozess machen, sodass wir mehr Fahrzeuge brauchen, mit mehr Fahrzeugbedienern. Und all diese Elemente, die nennen wir nach Lean Management Deutsch Verschwendung. Und diese Verschwendung verschwindet, wenn wir Wasserstoff-Brennstoffzellen einsetzen. BMW의 수소 활용은 차량 생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150도 이상 고온의 열이 필요한 도장 공정에도 수소열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 연소기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BMW는 수소 에너지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Und ich glaube aber, dass diese Technologie auch weitere Anwendungsfelder finden wird, weil ich an vielen Stellen in der Industrie Prozesswärme brauche, Hochtemperaturwärme. Und ich glaube, dass dort, wo Wasserstoff verfügbar sein wird, das eine hervorragende Alternative ist, um zu defossilisieren, wie wir sagen. 독일 수도 베를린의 한 주택가. 멀리서도 눈에 띄는 주황색 청소차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쌓인 골목길을 누비며 구석구석 쓰레기통을 비워가는데요. 수소 연료전지를 장착한 소음이 없는 청소차입니다. Es ist schön leise, ja. Man ist nicht so gestresst zum Feierabend. Das ist schon sehr angenehm, ja. Durch Diesel, der Diesel war so laut und jetzt ist schon schön leise, ist sehr gut. Die Leute freut es auch, ja, leise, das ist schon gut. Wir fahren auch so eine Schule mit Tiere und das ist alles sehr leise, die Tiere ist gut. 요란한 굉음을 울리며 차고지를 집결하는 디젤 청소차. 수소차가 얼마나 정숙한지 두 귀로 비교되는데요. (370만) 베를린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 양이 하루 2,000톤에 이르다 보니 업체가 보유한 청소차만 해도 1,800대에 이릅니다. 2년 전부터 수소차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는 370대까지 늘렸습니다. Ja, das heißt, die Brennstoffzelle speist wieder Energie in die Batterie und somit sind wir in der Lage, mit diesem Fahrzeug normalerweise 2 Sammeltouren pro Tag zu machen. Je Sammeltouren werden 11 Tonnen Müll eingesammelt und dieses Fahrzeug schafft es, dass die Müllwerker dieses in einem Rutsch machen können, in einer Tour. 수소 연료로 차량 운행은 물론 쓰레기 압축까지 하는데 여름이든 겨울이든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Und das war uns wichtig. Und ein batterieelektrisches Fahrzeug
gibt es auch als Abfallsammelfahrzeug. Batterien wiegen viel, damit sind sie schwer und damit können wir das Thema 11 Tonnen Nutzlast nicht halten. Wir konzentrieren uns derzeit auf den Betrieb der Abfallsammelfahrzeuge mit der Brennstoffzelle. 길거리의 쓰레기도 치우지만 대기도 정화하고 지구를 살리고 있는 독일 베를린의 청소차. 독일 정부도 온실가스의 20%를 배출하는 교통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수소 충전 인프라를 늘리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napp 100 Wasserstofftankstellen in Deutschland, wo schon Wasserstoff vertankt wird, obwohl es noch gar nicht so viele Wasserstoff-PKWs gibt. Im Verkehrsbereich wird jetzt vor allem der Fokus auf den Schwerlastverkehr gelegt, also auf die LKWs. Das hat verschiedene Vorteile. Ich habe längere Reichweiten, also mein Fahrzeug kann länger fahren. 충전이 빠르고 강력한 힘을 내는 수소 자동차. 상용화를 당기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Das ist ein langer Weg, den wir gehen müssen. Deswegen sehen wir halt auch heute noch keine Wasserstofffahrzeuge auf den Straßen, weil eben auch noch keine Infrastruktur und auch keine Tankstellen da sind. Das ist das beste Beispiel. Wenn Sie aber jetzt sagen, gut, ich warte so lange, bis die Tankstellen da sind und kaufe mir erst dann ein Wasserstofffahrzeug, was ja vollkommen nachvollziehbar ist, heißt ja, dass hier staatlich nachgeholfen werden muss und auch aus Industrieseite nachgeholfen werden muss. 우리 주변의 모빌리티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석탄 에너지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장과 출력에서 보이는 배터리의 한계. 여기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자원 역시 친환경적인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전기 저장이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배터리. 사실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좀 비싸죠. 또 다른 쪽이 바로 수소예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저장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그 수소로부터 전기를 빼내는 거. 그것이 전주기 중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수소의 용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소는 당장 전기 만들 때도 쓰고 다른 에너지원으로도 쓰이지만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리튬아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에너지 저장 용량은 큰 셈이에요. 우리에게는 탄소 배출 제로, 넷 제로라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분명한 건 세계는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 탈탄소와 함께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거의 90% 이상의 수소를 우리가 메탄을 개질해서 이제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를 얻게 되면은 1kg 수소를 생산할 때 10kg 이상의 CO2가 나와요. 그러면 수소라는 깨끗한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CO2를 10개를 더 내는 거거든요, 지금. 수소라고 해서 모두 청정한 에너지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Das Neue ist neuer erneuerbarer grüner Wasserstoff. So, jetzt müssen Sie, um grünen Wasserstoff zu erzeugen, zunächst 처음의 소스의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라면 우리는 바깥쪽에서 빛 좀 얻어다 쓰는 건데 그런 전주기로 가게 되면 인류는 언젠가는 멸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0만 년쯤 더 살지 않을까. 가능한 빨리 넷 제로에 도달할 수 있는 열쇠. 지구로부터
지정학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될 세계의 에너지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미래를 열 열쇠는 그린 수소가 될 것입니다.